저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작은 동네 서점,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공간.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품은 보물 창고였죠.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50이 넘도록 혼자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서점에서 작은 독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손님 중에서 한 남자가 처음 보이는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묵직했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다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곧 다시 눈길이 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포기하지 않은 기운이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자신을 목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 손으로 수많은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그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머리를 다치면서 기억도 온전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그가 처음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묻는 질문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몇 주 뒤에도 그는 똑같이 물었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을 듣고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질문이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 반복된 질문 속에서 진수의 외로움과 삶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서점은 달라졌습니다. 휠체어가 끌려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고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외롭던 서점에 웃음이 흘렀고 제 마음은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종종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수였던 시절 손끝으로 나무를 만지고 톱질을 하던 소리, 집안을 가득 메운 나무 향기.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트럭과의 충돌 그리고 병원. 그는 살아남았지만 하반신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후에는 단기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침에 나눈 이야기를 오후에 잊기도 했고 며칠 전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남자 구실 못하는데 무슨 소용 있겠냐.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자책과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진수 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가구를 만들지 못해도 걸어 다니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눈을 감고 긴 침묵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처가 단지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것 같은 고독,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가는 두려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점에서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며 하루가 흘렀습니다. 진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과 책 읽는 이 시간이 내겐 전부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실패한 결혼 뒤로는 제 마음을 닫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진수와 함께 있으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6살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냐.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작은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거칠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약속이에요. 언젠가 당신 손에 꼭 끼워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혼인신고를 해서 그의 아내라는 이름을 갖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선택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벽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팍팍한데 왜 남의 짐을 지려 하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제가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한 번 실패한 결혼, 그리고 외롭게 살아온 세월. 이제야 겨우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힘든 길을 가려 한다니 반대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진수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랑 없는 삶은 더는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새로운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라 했습니다. 위험은 컸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손가락이라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괜히 욕심내다 더 망가질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전에 혼인신고를 꼭 하겠다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 같았습니다. 혼인신고에는 증인 2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진수의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우리 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러세요? 하지만 제 눈물을 보고는 결국 서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였습니다. 마음속에선 수백 번 연습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수 없구나. 그 순간 제 눈물은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혼인신고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수술 전날 진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못 돌아오면 그래도 내 아내라고 불러줄 거죠. 저는 나무 반지를 끼워주며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괜한 욕심일까? 더 큰 불행을 부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5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죠. 병실로 돌아와 혼인신고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진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고생과 눈물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간이 와도 함께 살아내겠다고. 이제 제 이름은 김선희 그의 아내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